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9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중요한 일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즉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살펴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10천간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 을목, 그 다음 병화, 이렇게 세 번째 글자가 바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오행, 즉 목화토금수로 구분을 하였을 때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분해 봐요. 물론 이제 병화를 양으로 보고 정화를 음으로 보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음과 양을 나누게 될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목화를 양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반대라고 말하기는 그렇네, 그죠? 목화가 양이게 되면 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명리를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음과 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것은 양이고, 그 다음에 착하지 않은 악은 뭐예요?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 불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음이 되는 것이고, 또 명리에서 중요한 양의 개념은 뭐냐면, 왕한 것은, 세력이 있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하다라고 하는 그 반대는 쇠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또 음력을 구분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뜨겁다, 열하다 그러죠. 한열할 때 뜨거운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한한 것은 차가울 한이 쪽으로는 찰한자 한한 것은 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음양을 구분하는 기준은 되게 많습니다. 요철로 하게 되면 요는 양에 해당이 되고, 철은 음에 해당이 되고, 높은 것은 양이 되고, 낮은 것은 음이 되고, 넓은 것은 양이 되고, 좁은 것은 음이 되고, 밖은 양이고 안은 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그랬다고 해서 적대적이고 싸우고 안 좋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뜨거운 것이만 있고 차가운 것이 없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 모두가 적도지방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뜨거운 것이 없고 차가운 것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남극이라든가 북극 같이 굉장히 차가운 그러한 개념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라고 하면 차가운 것이 있어서 중화를 시켜준 것이 필요한 것이고, 차가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뜨거운 것이 있어서 또 중화시켜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주가 어떤 것이 왕하다라고 하면, 어떤 세력이 왕하다라고 하면 그 왕한 것을 어떻게 돼요? 약한 것이 또 이렇게 서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약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한 것으로서 또 다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가 계속 그 검찰 개혁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많은 어떤 문제 아닌 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검찰 수사기관의 어떤 특수한 부처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중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화는 양, 금수는 왕한 것은 양, 약한 것은 쇠한 것은 뜨거운 것은 양, 차가운 것은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분류를 낳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양이고요,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젊음은 양이라고 하면 노쇠한 것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뜨거운 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중화가 되어야 된다. 너무 젊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연륜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 나이 드신 분들만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삶의 어떤 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사람들이 서로 유유적절하게 또 중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나이 어린 또
아이들이 또 태어나야지만 그 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중화, 음양도 중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음양에 대해서는 처음 뭐예요? 명리학 처음 공부할 때 음이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먼저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목화는 양, 금수는 이렇게 보게 되고, 선생님 목화 금수 말고 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이건 그냥 중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에 치우치지도 않고요, 음에 치우치지 않는다. 단 뭐냐면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금수가 너무 세력이 강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이렇게 또 세력을 보태줄 수도 있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 중도자적인 중립자적인 그런 어떤 세력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박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이쪽 저쪽에 이렇게 다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해당이 되죠.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진짜 토일간들이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립, 내지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계 같은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서로 연계시켜주고 중화시켜주고,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이라든가 분쟁을 해결시켜주고, 뭐 그 국가 간에도 그런 거 있죠. 어떤 나라, 특히 뭐 일본하고 현재 우리나라하고 자꾸 알력 다툼, 물론 일본이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또 이렇게 다투게 되면 제3국에서 딱 중재를 시켜줘. 그러지 말고 너 이거 조금 양보하고 너 이거 좀 양보해서 서로 화해하고 좀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 토가 굉장히 잘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미국은 한국 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주로 일본하고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세, 또 이거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세도 뭐예요? 어차피 그것도 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력갱생 스스로의 어떤 국방력이라든가 어떤 힘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과 같이 엄청난 침략을 받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겠죠.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화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화가 양이면은 목이 더 양이겠어요? 아니면 화가 더 양이겠어요? 당연히 화가 더 양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 중에서도 뭐예요? 같은 화 중에서도 양화, 음화가 또 나눠지잖아요. 목도 양목, 음목으로 나눠지듯이, 그러면 정화가 있는 음목,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병화가 또 양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목화가 양 중에서, 그 중에서 또 화끼리의 양 중에서도 병화가 가장 양이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중지존이라고 그래요. 양중지존이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글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한 무리의 대표라고 보면 돼요. 양의 대표입니다. 쉬운 말로 어느 단체, 어느 조직, 한 국가의 대표라고 봤을 때 뭐예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굽신굽신되거나 뭐예요? 또 뭐 힘이 약해 보이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죠. 옛날 어떤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꿈쩍도 못하고 말 한마디 잘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 대통령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 약간 물러 보여서 그런지 이 사람도 한마디 하고 저 사람도 한마디 하고, 쉬운 말로 좀 약간 좀 보기는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하여튼 병화라고 하는 것 양중의 어떤 대표이기 때문에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과 열을 가지고서 천하를 비추고자 하는 그러한 힘과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병화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려가면서 빛과 열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무사공평하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삽질하는 사람이든 삽질 안 하던 사람이든 골고루 자신의 빛과 열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빛과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삼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무한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바로 병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천성, 사사로움보다는 좀 공적이고 이런 것들을 공익을 약간 중시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많이 강하고 성향 자체는 매우 직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단 병화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건 직선적이면서 이 사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빛을 나눠주게 되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잘 받아요. 이 병화라고 하는 일간, 물론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긴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사람은 속에 뭐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두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내지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과 아주 타인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바 아니지만 그냥 좀 안 해도 될 말 내지는 해서는 안 될 말도 이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톡톡 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칫 다른 사람들 즉 타인으로부터 좀 뭐랄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요. 특히 또 간섭 안 할 것을 자꾸 간섭을 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오지랖이 넓다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병화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이러한 병화의 어떤 천성적인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의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멀리 비춰주고 더 폭발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주 좋아한다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광한 것 좋아한다. 그래요. 보광은 다른 말로 수보양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로서 수로서 양의 병화의 빛을 이렇게 보좌해준다, 더 밝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 병화,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라고 하면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아니면 넓은 태평양과 같은 바다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비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보고 있어야지만 병화의 빛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아무리 임수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병화일간 자체가 매우 이때는 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수를 당연히 있어서 병화의 빛을 수보양광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일간 약하기 때문에 비겁이라든가 즉 천간으로 병정한 지지로 사오화라든가 아니면 목 즉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병화를 좀 도와주어야지만 병화의 빛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게 되면 병화의 빛이 어떻게 돼요? 더 강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병화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령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병화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원령마다 대비해 보면서 이 월에 태어났을 때는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합은 이러한 형식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만 배우시면 되는데, 오늘은 해월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병화는 어떻게 배합을 맞춰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가 태어난 원령 해월이라고 하는 원령기구 있고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해월은 초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초겨울이 됐던 뭐 늦겨울이 됐던 중요한 건 뭐예요? 겨울은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기라는 거죠. 차가운 기후,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든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든 어떤 시간이 태어났던 간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뭐예요? 왕세를 봐야 되는데, 왕세를 볼 때는 항상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포태법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주를 통변하고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서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지의 뭐 장생이면 어떻고 연지의 장생이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해석하셔가지고 사주를 통변하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약간 부수적인 어떤 활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왕세를 왕하냐 약하냐 이것을 보는 저울과 같은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먼저 중시해서 볼 것은 뭐예요? 타 지지보다는 바로 원령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 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가지 지지 중에서 월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고,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세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후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태법으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왕하냐? 수가 가장 왕한데, 수가 왜 가장 왕하냐? 여기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 단 목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목은 얘가 임관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장생처.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 동궁이라고 그래요. 같이 써볼까요? 화토 동궁. 포태법을 할 때 음포태라고 하는 것, 양포태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수토 동궁이냐 화토 동궁이냐를 논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토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토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화토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화하고 토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목화가 양인 것이고요. 음은 금수가 음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포태법을 어느 쪽에 맞춰서 해야 할지 이게 약간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을 화하고 같이 묶어서 움직이느냐, 이것이 화토동궁이 되는 것이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을 수와 같이 묶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상생의 법칙을 본다라고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토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 왕할 때 토 왕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수토동궁보다는 화토동궁을 따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말고 뭐 풍수라든가 지리,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화토동궁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수토동궁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뭐 풍수 내지는 지리 같은 거는 좀 뭐 깊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바는 아니지만, 일단 명리학에서만큼은 화토동궁으로서 포태법을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토는 바로 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같이 절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화토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는 약하고 수는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근데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수왕절에 해당이 되잖아요. 수가 임간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수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수왕절이라고 하더라도 해월과 다음 얼마 남지 않음도 자월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월도 겨울로서 수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월도 뭐예요? 그 수가 왕한 수왕절인데, 해월이라고 하는 것과 이 해라고 하는 것과 지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거는 무토, 간목,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대에는 뭐가 있냐면 임수,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에는 어찌든 쓰던 못 쓰던 간에 무토라고 하는 토의 기운을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장생된 간목, 그 다음에 임관된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 양강을 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해월 자체는 이 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월에는 임수 개수가 있긴 하지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없는 것과 같다. 자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용신으로 쓰거나 격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자는 순수한 개수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차이는 뭐냐면, 해중에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죠. 그죠?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화가 통근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간목도 없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중에는 임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저거 있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땐 순수한 개수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기가 더 극심하죠. 가장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이 자월이기 때문에 해월보다는 자월이 더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자월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설명드릴 것이니까 이건 한 번 더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그래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임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는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칠살의 왕아지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이 왕한 관살인 임수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겠고, 그 임수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병화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임수로서 수보양강한다라고 하는 그런 틀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이 없을 때는 물론 이제 사화라든가 우화 같은 것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거는 뭐예요? 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수하고 화하고 수국화해서 수화상전, 수하고 화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주 국세가 어떻게 돼요? 전국이 되는 거예요. 전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국 노래장 할 때 전국이 아니라 이런 전국을 써요. 전국,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국세라고 하는 그런 이런 글자를 써서 전국에, 쉬운 말로 뭐예요? 북한하고 이런 전자가 아니죠. 싸우는 국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열심히 박터지게, 물론 이제 무기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총 들지 않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국에, 이게 목이 없다라고 하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하고 화하고 싸우는 국세가 되는데, 수가 이길까요? 화가 이길까요? 물론 이제 사주가 어떻게 더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령을 득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좀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오화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간목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뭐예요? 수화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화가 있어서 병화를 도와주는 것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목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좋겠고, 운세 자체에서 목화 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뭐예요? 중화가 잘 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간목이 아니라, 간목이 없는데 임수만 떨렁 이렇게 투출하면 뭐예요? 이거는 뭐 일간은 매우 약한데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니까 살이 너무 왕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간목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바 아니지만은 간목이 없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 주게 되면, 이거는 식신, 무토, 병화 입장에서 무토 식신이죠. 식신으로서 살을 제한다라고 하는 식신 제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일간이 약하게 되면 식신 제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극설교집이 된다.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돼. 극설교집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고요. 설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기운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설사를 많이 해서 힘이 약해. 그러면 얻어맞고 난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그거 배탈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극설교집. 사람 대접 받기 어렵고요. 사람 구실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이렇게 있을 때는 일간이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오라든가 인이라든가, 물론 이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타 지지에 있어도 좋겠지만 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공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뿌리가 있어야지만 극설교집이 되지 않고 식신제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강의 중에서 식신제살, 상관제살, 살인상생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잘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 정리를 하게 되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간목이다라고 하는, 간목이 필요하고요. 간목 있는 데다가 뭐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병화가 더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 뭐
또 조후의 개념도 따뜻해지는 개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병화가 있는 중에 화가 한두 점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단 목화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좀 국세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목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목이 없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간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식신재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극설교집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조화죽 중화를 이루느냐 이것을 보는 기본적인 사주 간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양화인 병화가 양수인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칠살격이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닙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자, 병화일간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토는 동궁하기 하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이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칠살인 임수, 해중에 있는 임수는 당령했기 때문에 당령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당령. 월령을 당도했다, 당령 얻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쓰는 것인데 득령이라고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왕합니다. 그 수는 정관, 개수가 아니라 칠살, 편관인 임수가 되겠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칠살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이거를 갖다가 살중신경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신약, 살왕이라고도 합니다. 신약, 살왕 똑같은 말이에요. 살중신경이나 신약살왕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신약살왕보다는 살중신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더 가까이 쓰게 됩니다. 자, 격을 논할 때 또 한 가지 항상 월령에 있는 글자를 잘 살펴보라고 했고요. 무토, 간목, 해수라고 하는 것이 해수가 아니죠. 이런 창피할 때가 있을까? 그래서 명리를 몇 년이나 했는데 자, 해 안에는 지장관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제가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불용이고 요거만 쓰게 되는데 이 간목이 여기 투출하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만 투출한 것 가지고 뭡니까? 격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 중에서도 정인은 아니고 이게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살이 왕한데 왕한살이 인성을 생해주게 되겠고 요 인성은 나를 다시 생해주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인성을 용신으로 취용해서 뭐예요? 이거는 살인상생이다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뜻하는 것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살인상생은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건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편인도 살인상생 할 수 있겠고요. 정인도 살인상생 할 수 둘 다 있습니다. 단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목 즉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인 습목보다는 간목이 더 화를 정화가 됐건 병화가 됐건 이거를 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은 을목보다 편인인 간목이 더 좋다라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인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간목은 안 쓰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요거는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선생님 간목은 투출했는데 여기 임수까지 투출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목이 우선할까요? 임수가 우선할까요? 당연히 여기 초기보다는 중기가 우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보다는 본기가 더 우선하는 서열순. 그러니까 임수 본기를 서열상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순위고요. 얘는 3순위입니다. 그래서 옛날 넘버 3 있었죠. 내가 왜 넘버 3야 넘버 2지 막 이렇게 써. 넘버 3 영화도 있었죠. 얘는 넘버 3이기 때문에 우리 보지 말고요. 넘버 2와 넘버 1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둘 다 청건으로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넘버 1을 가지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살이 왕하고 일간은 약해서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다행히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해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살인상생하기 어렵습니다.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거나 아니면 지지로 묘라든가 하다못해 미 내지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해묘미 한목, 인해 한목해서 이렇게 합이 되면 이제 지지에 있는 합한 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해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살인상생을 하기는 힘들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그냥 살중신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 일지를 한번 보죠. 일지. 요거 이제 요거 격을 잡는 거 어떻게 잡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격을 잡는 거는 최소한 한 3-4시간 정도 격만 가지고도 날마다 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강의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제가 그쪽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제가 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격을 날마다 이렇게 짬짬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격을 잡는 방법 이렇게 알면 다른 거는 유추 적용하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병화가 아니라 일간이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경금과 월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거 아니고 뭐 일간이 무토였다 그러면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뭐예요? 편직격이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재성이 왕하니까 재다신약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무술 같은데 또 통해서 일간도 왕하다라고 하면 재다신약이 바뀌어서 신왕 제왕으로 된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확장 생각을 계속 넓혀가면 간다라고 하면 사주로 볼 수 있는, 사주의 격과 틀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병자 자수에서 병자 일주죠. 병자 일주인 사람들 되게 성격 꼼꼼하고 세심하고 바른 생활, 어린이 교과서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겠고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남들한테 뭐에 해코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이 일지에 있는 자수가 정관이기 때문에 되게 명예욕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고요. 역시 똑같이 자신의 명예를 중시한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 자존감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 일주들인 사람들의 특징,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되게 이쁜 여자를 만나고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되게 또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경향이 되게 많고, 또 남녀 불문하고 자기 자신이 미남 미녀인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병자 일주 남자 내지는 병자 일주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성들에게 어떤 좀 좋은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성들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일주 중에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병자일주 괜찮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해월에 태어났는데 자수가 이 병화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해월에 일간이 약한데 저 월령 자체에 있는 수도 감당이 힘든데 다시 수가 하나 생긴다라고 하면 더 힘들 것인데, 더 문제인 건 연지에도 해수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한 뭐가 되죠? 살중신경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태양지와 양중지존이라 하더라도 일간 뿌리가 개털도 없는데 이렇게 수막 관살망해지면 아무리 천하장사 항우장사라 하더라도, 그죠, 힘듭니다. 항우장사라 하더라도 저 태권디 흰띠 만여 명하고 싸우기는 좀 힘들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입니다. 어찌됐건 이 약한 병화를 생존 도와줘야 되는 도와주거나 아니면 방신해줘야죠. 비경겁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화가 있는 것보다는 목이 좀 세력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월간에 있는 거 뭐예요? 을목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살인상생 할 때 그래서 뭐 정인이 됐건 아니면 편인이 됐건 뭐 살인상생하는 그런 공력은 없지 않다, 다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화 입장에서 을목은 정인이지만 간목에 비해서 왕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힘도 좀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주하는 그런 공력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인 상생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에 있는 기토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무토가 아니죠.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 아주 큰 흙더미이기 때문에 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있을지언정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습리라 그래요. 습리,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없다. 거기다 대고 얘가 한번 이렇게 껍죽대고 저기 뭐예요? 검은 띠 주짓수 블랙벨트 따냈는데 기토가 수 한번 재해 보겠다고 껍적껍적 흰 띠가 그러고 있는데 뭐예요? 을목이라서 까불지면서 한 대 탁 때려버렸죠. 했더니 기토가 기절하고 쓰러졌더라라고 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전설과도 같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오행이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진 거겠죠. 뭐예요? 바로 관살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생시에서 임수가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좀 부득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생시에서라도 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화를 봐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자, 무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에서 또 자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병화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해중에 있는 간목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기력이 많이 이게 세잔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간목에 투출하면 모를까, 내지는 지지로 인목을 봐서 인해 한목한다거나, 내지는 묘목 밑으로 봐서 해묘미 합국을 이룬다거나, 그러니까 인해 한목이 되거나 내지는 해묘미 목국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이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그 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지지로 완전 수국에다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 나무 꺼내서 불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안 탄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병화도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종하면 차라리 낫겠죠. 종살 나 버리고 그냥 살을 따라 종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죠. 그런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건 종이 안 됩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를 재주면 좋겠는데, 무토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뿌리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도 안 됩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나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뿌리가 없어서 힘은 그렇게 썩 나쁜 짓을 못한다 하더라도 병화 일간 옆에 이렇게 무토가 있게 되면 태양 옆에 목구름 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빛을 어떻게 돼요? 회광한다 그래요. 회광, 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다. 병자시 좋다 나쁘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는 무자시보다 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술토가 있으면 병화가 술에 이렇게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는 물론 술을 제할 수 있는 요 무토로서 이 많은 술을 이렇게 제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 병화가 뿌리가 없으면 이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극설교집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극설교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공격당하고 나는 설사해서 기력 빠지고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극설교집, 극설교가가 되면 뭐예요? 사람 구실을 하기 조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것만 가지고 보실 문제는 아니고, 이 사주가 그래도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뭐예요? 일간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나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사주를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신금일간이 인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놓고 봤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신금일간이 토가 많으면 이건 모항 자세가 돼가지고 매금돼서 안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병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빛이 회광이 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무술시도 썩 좋지 않고요. 극설교집이 되니까 안 좋은 것이고, 그냥 좋은 생시, 임진시 한번 더 보죠. 임진시가 되면 제가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야?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진 반합 회국이에요. 자진 반합 회국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임수 투출했으면 이거는 왕살이 투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을목기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를 기명종살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꿋꿋하게 따는 종격 잘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격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그냥 거의 종격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그냥 내격만 가지고도 80% 이상 감당할 수 있다 해서 기명종살격으로 봐도 문제될 바 아니겠지만 저는 그냥 내격으로 보게 되면, 자, 이거를 기명종살격으로 보게 되면 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임신계운이 엄청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 별로 좋은 운이 없겠죠. 이 자수운이 좋아야 되는데 병화가 투출했으면 왕살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이 내격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임신계운이 안 좋은 것이고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갈 때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검증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주들을 봤을 때 저는 종살격보다는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얼마나 힘들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아기 건강이 좀 염려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정 환경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살이 너무 왕하니까 관살이 왕할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 뭐예요? 조력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또 제가 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걸 본 부모님들은 또 가슴에 철렁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애를 태어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나, 내 애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주라고 하는 것은 다 100%는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할 반 아니다라고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지만요, 그래도 이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그냥 그래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가 갑오시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자수하고 오하고 좌우충이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 사주는 뭐예요? 그냥 경인시, 좋든 나쁘든 경인시 하나 정도가 좀 쓸만하고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사시도 좀 나름대로 괜찮겠죠. 근데 개사시 이 사화 하나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사화 많이 위축이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인목 같은 경우는 수를 목으로 설해서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생시들은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듯 하면서도, 특히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좋을 듯 하면서도 좌우충이 돼가지고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생시가 됐던 간에 일단 내격이 된다라고 하면 좀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거 어릴 때니까 애 키울 때 좀 신중하게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 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면서 지구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겁이 좀 많아요. 겁이 조금만 소리 지르거나 안 좋은 좀 충격적인 이렇게 일반인 애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애들은 조금만 소리가 커져도 겁을 많이 먹고 자꾸 자기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겠고, 특히 이런 애들은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자폐 증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살펴서 아이를 키우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병자, 내일은 정축이네요. 정축 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